연극 예매 현황 1번 문제는 관람 가능 좌석수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에 곱하기 100으로 구하시오 해놓고 라이트 함수가 있는데 그럼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필요하면 관리번호를 찾아가야 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I 5번 셀의 관리번호는 새친 공연명인 새 친구인 관리번호 BPM-02가 관람 번호거든요. 그럼 관람 번호에서 마지막 글자 가지고 오면 2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2번 가지고 오게끔 라이트 함수 쓰겠습니다. 라이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 내가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이죠. 라이트 관리번호 BPM-02에서 마지막 글자 하나가 필요하니까 문자 수는 넘차수는 1번 입력해서 확인하면 관람 가능 좌석수를 2번을 가지고 오고요. 핸들 잡고 아래로 내려서 마지막 그리스 공연까지도 똑같이 2번을 가지고 와서 셀 참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여기에 곱하기 100 하는 거니 라이트 함수는 이제 다 자기 역할을 끝낸 거잖아요. 2번이라고 하는 관리번호에서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왔으니 함수 뒤에다가 이어서 곱하기 1000 입력해서 관람 가능 좌석수를 공연별로 구했습니다. 자, 예매순위입니다. 예매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트 랭크.eq 함수죠. 랭크.eq 함수 활성화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예매 수량의 내림차순이죠. 넘버는 예매 수량이 되겠죠. 같은 행에 있는 새 친구 예매 수량 번호 클릭하고요. 레프 범위죠.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 예매 수량 전체 범위 목록을 잡고요. 이 목록은 모든 공연에게 동일한 목록이 적용돼야 하니까 절대 참조하고요. 오더입니다. 순위 기준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했으니 순위 기준 0번 입력해서 닫으면 예매순위 마지막 그리스 공연까지도 똑같은 넘버는 그리스의 공연명 범위 예매수량의 목록이 전체 범위로 잡혀서 순위를 구하는 걸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평가 문제였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1, 2, 3위만 자기 순위를 나타내고 나머지 순위를 없애려면 다시 함수 들어가야 되죠? if 함수식 이용해서 1, 2, 3위만 true 나머지는 false로 바꾸는 함수 작거나 같다 3 입력해서 1, 2, 3위는 true 나머지는 false로 만드는 조건식을 입력한 다음에 if로 시작해야죠? if 함수 열어서요. if 함수의 true 값에는 자기 순위를 구해야 하니 rank.eq 함수 복사해서 value if true 참인 값에 입력을 하고요. false, value if false 1, 2, 3위가 아닌 4위부터 8위까지는 공백 처리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것처럼 공백 처리해야 되죠? 다운표 2개 입력해서 닫으면 true는 자기 순위 1, 2, 3위 각자 자기의 순위를 구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처럼 표시되는 if 함수식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레나 극장의 관람료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되어 있고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dAverage 함수 활성화해 놓고 세 가지 인수를 입력해야죠.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관리번호에서 시작해서 머리글 기준으로 잘 정리된 데이터까지가 우리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필드입니다. 내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항목이 있는 머리글 필드를 선택하는데 관람료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관람료의 평균이니까 필드는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필드 마지막 조건입니다. 조건은 아레나 극장 것만 관람료의 평균을 구하는 내 조건은 아레나 극장이거든요. 아레나 극장인데 머리글도 같이 공연장이 아레나 극장인 조건범 데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관람료의 평균 입력한 dAverage 함수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면 6만 계산됐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매 수량이 1,500 이상인 공연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라고 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예매 수량 이름을 안 입력해놔서 이름 정의 한번 하고요.
예매 수량이 1,500 이상인이라고. 근데 제가 입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문제는 1,500 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평균을 잡았을 때 평균을 1,215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무에서 내가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1,500 입력해보고 평균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매 수량이 1,500 이상의 개수를 세는 함수 count if 함수 열어서요.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range입니다. 내가 지금 조건을 세고자 하는 전체 범위 목록을 줘야 되죠. 예매 수량 전체 목록 주고요. 범위. 크리테리아는 1,500 이상입니다. 1,500 이상이니 문자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니 문자열 시작하고요. 1,500 입력해서 닫으면 3을 세지고요. 3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으니 count if 함수 뒤에 개를 붙일 건데 문자열 붙여야 되죠? and 붙이고요. 개 닫아서 문자열 다운표 닫아서 3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평균을 구한다라 평균을 구해서 평균 이상을 센다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는 저희 평가 문제였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평균 이상을 센다라고 하면 이 1,500 대신에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에버리지 평균 구해야죠. 예매 수량 평균 구해서 너 이상이야 줘야 되는데 이 다운표의 위치가 이제 에버리지 함수에는 다운표를 붙이지 않죠. 이 다운표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다운표 하나 지우고 다운표가 시작됐으니 다운표를 맞춰야 되는 요 연산 기호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자열 다운표를 조건에 입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표 위치는 다운표 크거나 같다 다운표로 닫게 되고요. 문자열과 함수는 우리 그냥 쓰는 법 없죠. 지금 여기에도 함수와 문자열 사이에 AND 조건, AND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AND 붙여서 개수 세면 3개 붙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기준을 그냥 숫자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과 함수를 그냥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다운표의 개념, AND의 개념이 좀 달라진다 보셨고요. 나 이거 조건을 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매 수량 이렇게 잡아요.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할 범위만큼. 그리고 아래에 보면 평균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1215 확인되죠. 상태 표시줄에. 그럼 여기다가 3개 이상 대신에 여기다 예매 수량 이거 어려우니까 여기다 1215 입력하면 돼요. 내가 평균을. 개수 세서 숫자로 입력하면 훨씬 쉽겠죠? 시험은 이렇게 2가지 함수 제시되어 있는 거 입력해도 되는데 실무는 내가 자유자재를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만 사용이 되면 기준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려서 저는 1,500으로 돌려놓을게요. 문제니까 1,500이었고요. 최저 관람료 구하겠습니다. min 함수 이용해서 최저 관람료를 구하는 문제인데 번호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최저 관람료를 구해서 여기에 답을 찾아가셨어야죠. 이제 그죠? 여기 최저 관람료라고 목록에 나와 있으니 min 함수로요. 최저 관람료 구하겠습니다. 관람료의 범위를 입력을 하면 최저 관람료 3만 입력되고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함수였습니다. 예매 수량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공연명에 대한 예매 수량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옆에 있는 H14셀 공연명을 검색해서 예매 수량, 검색 범위를 잡고 예매 수량을 가지고 오는 Vlookup 함수이죠. 해볼게요. 자,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lookup value 검색 값은요. 옆에 있는 공연명이 되겠죠. H14셀.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요. 공연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검색해오고자 하는 예매 수량까지를 가지고 와야 되죠. 공연명부터 시작해서 예매 수량까지의 범위를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콜 인덱스 넘버입니다. 콜 인덱스 넘버는요. 세야죠. 공연명부터 예매 수량 어디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습니다. 줄번호 6번이고요. 레인지 룩업, 정확한 H, 펄스 0번 입력해서 확인 누르면 새 친구의 공연명은 667개고요. 바꿔서 다른 공연명, 히스톨보이즈로 공연명을 바꿨을 때 705 예매 수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너무 좁으면 연락비 조정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예매 수량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예매 수량 셀에라고 되어 있으니 예매 수량 셀을 잡고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 찾아가겠습니다. 홈 메뉴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요. 기타 규칙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규칙에 들어가면요. 기타 규칙의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녹색으로 바꾸면 되죠. 데이터 막대 스타일에서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적용하고요. 막대 모양의 색을 녹색으로 바꿔서 확인 버튼 누르면 최소값에는 그래프 데이터 막대가 그려지지 않을 거고요. 최대값에는 데이터 막대가 꽉 차게 열의 너비에 만큼 꽉 차게 그려져야 제대로 된 데이터 막대를 그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작업 여기까지 함수 문제 7문제 풀어봤고요.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작업의 문제는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비트셀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같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를 풀 건데요. B4에서부터 H12셀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한 번 더 열너비까지 한 번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붙여넣기 한 다음 고급 필터. 관리 번호가 G가 포함되거나 예매 수량이 10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 번호 G 번째 포함해 볼까요? 관리 번호 머리글 복사해서 조건 범위 B13셀에 위치시키고요. 얘는 G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와일드카드 문자 써야죠. 별 G 별 입력해서 G가 포함되거나까지 해서 포함되거나 5호 조건이네요. 다음 조건은 예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예매 수량 머리글 복사해서 머리글 필드는 나란히 붙여놓고요. 관리번호 G를 포함하거나와 5호 조건인 예매 수량 1000 이상은 아래 행에 1000 이상 입력해서 조건 범위 만들어 두고요. 복사 위치 B18번 셀에 고급 필터 작업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다가 가져다 두고요. 데이터 정렬비 필터 그룹에 고급 필터 메뉴 들어가서요. 고급 필터 열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활성화하시고 목록 범위 반짝이는 거 목록 확인하시고 맞다면 조건 범위로 넘어가서 조건 범위 관리 번호가 G를 포함하거나 예매 수량이 1000 이상인 조건 범위 입력하고요. 복사 위치 B18번 셀이죠. 뭐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B18번 셀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 번호가 G가 들어가 있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황금 물고기 그리스 들어와야 되고요. 예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꽃씨를 심는 우체부와 캠핑 가는 날이죠. 두 개 같이 들어와서 나 고급 필터는 제대로 풀었어 라고 검산하시면 되고요. 표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서식은요. 고급 필터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범위 잡고 홈 메뉴 가서 채우기 메뉴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표 스타일 보통 이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니 홈 메뉴 그대로 조건부 서식 바로 옆에 있는 표 서식에 가서 보통 이 서식 지정해서 범위 잡고 확인 버튼 누르면 표 스타일 서식 적용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상단으로 올라가서 표도구 디자인 메뉴에서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지금 줄무늬 행을 사용할 거지만 문제 상태로는 여기까지가 문제를 마친 건데요. 얘는 지금은 줄무늬 행이지만 제가 나중에 얘를 좀 열로 바꾸고 싶어요. 줄무늬 열을 좀 바꾸고 싶어요. 혹은 첫째 열 정도 이렇게 첫째 열을 조금 더 표신하게 관리 번호를 표신하게 서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표 모양에 이렇게 서식 작업을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걸 내가 간편하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드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아니 이거 머리글을 글씨 색깔 좀 이거 흰색 싫은데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다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시 줄무늬까지 맞춰놓고 이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넘어가겠습니다.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이고요. 피벗 테이블은 우리 붙여넣기 하는 게 없죠. 3작업은 다시 1작업으로 넘어가서 범위 잡혀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삽입부터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요. 삽입 피벗 테이블 메뉴 활성화시켜서
피벗 테이블은 1작업에서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을 썼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 영역 그대로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범위가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얘를 이제 보고서 넣을 위치 잡아줘야 되죠. 아래 보고서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요. 위치창 선택해 넘어가야 되죠. 클릭해야 되죠. 그리고 3작업 시트에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요? B2 셀부터 시작하고 있죠? B2 셀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겠습니다. 공연 및 공연장 공연 및 공연장에 지금 행과 열을 감싸고 있네요. 공연일이 행으로 왔고요. 공연장이 열로 왔습니다. 공연일 및 공연장 별. 제가 오타냈네요. 공연명의 개수입니다. 공연명의 개수니까 값수로 넘기고요. 관람료의 평균을 넣으라고 했으니 관람료도 똑같이 값수로 넘기겠습니다. 공연명은 개수가 잘 세져지고 있는데 관람료는 평균이 아니고 합계가 계산되고 있죠. 값 선택하셔서 값 필드 설정 넘어가서 평균 선택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평균 관람료가 계산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1번 문제에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일을 그룹화하고 라고 합니다. 그럼 공연일을 찾아가서 봤더니 공연일은 행에 있는데 행으로 가서 봤더니 별로 다른 바가 없어 보여요. 4월, 5월, 6월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더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보세요. 뭐가 다른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일자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를 4월, 5월, 6월로 월별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일자별 있는 요일 그룹화하고자 하는 항목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메뉴 열겠습니다. 그룹 메뉴 열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게 파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월별, 일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월일별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월별로만 정리를 할 거죠. 반대로 일을 눌러서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날짜는 1월은 따로 뭐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면 월별 4, 5, 6 월별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공연장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어디 있는지 또 다시 찾아가 보면 필드에서 공연장은 열에 있죠. 열에 가서 봤더니 공연장이 동산아트센터, 블랙아트센터, 아레나 극장인데 얘네들은 공연장 지금 머리끝 필드에 아래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아래로 화살표 표시니 열 레이블 필터 버튼에서 내림차순 정렬시켜서 이렇게 아레나 극장, 블랙 아트센터, 동산 아트센터 순으로 정렬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옵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과 빈 셀 별배별 표시 그리고 4번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까지 세 가지는 옵션 가지고 하겠습니다. 필터 어디에서든 피벗 테이블 어디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메뉴 가셔서요. 레이아웃 서식 탭에서 첫 번째 레이아웃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라고 했으니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되고요.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빈 셀 지금 공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별 3개면 별 3개 입력하면 되죠. 자, 행의 총합계를 지우겠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으로 넘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니 표시를 체크 해제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빈 셀은 별별별 표시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없앴습니다. 지웠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 먼저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공연일 그리고 공연장 아래로 내려와서 공연명은 별로 바꿀 거 없는데 지금 평균 관람료에 뒤에 단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값에도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거든요. 똑같이 관람료, 우리 아까 여기서도 한번 누르면 설정이 열리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면 설정이 열리거든요. 위치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단위 원을 입력해 주고요. 표시 형식, 아래에 있는 표시 형식의 셀 서식창 열어서 숫자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 이 관람료 평균에 대한 서식을
천 단위 구분교를 넣는 서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정렬입니다. 지금 별별별만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아래에 있는 텍스트들도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 있거든요. 4월, 5월, 6월 총합계 별별별까지 한 번에 보시고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는 애들을 한번 잡아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피벗 테이블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나 고급 필터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출력 형태와 답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와 똑같잖아요. 함수를 제외하고는. 내가 지금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얘가 돼야 나중에 실무할 때도 이거에 기반으로 업무하실 거니까 이거 답 확인하는 거. 내가 지금 기능을 해결했다고 지금 나 저 다 했어가 아니고 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타도 확인하고 하실 거니까요. 4번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작업의 차트는 차트의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아레나 극장 및 동산 아트센터 예매 현황이라고 해서 예매 수량과 관람료, 단위원을 이용하고 공연명들, 새 친구, 챙핑 가는 날 공연명들이 보이죠? 그러면 공연명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용된 예매 수량과 관람료를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삽입입니다. 삽입 메뉴에 차트 넘어가는데 이 차트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얘를 누르고 들어가도 차트 종류 변경해서 변경하시면 되잖아요. 변경해서 다시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면 다시 들어갑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헷갈리시면 묶은 세로막대형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 일반적인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해서 만들기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제 1작업의 문제를 읽지 않아도 이 출력 형태를 보고 내가 지금 차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만들었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였고 위치 3번 이 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 시트로 이동하고 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시오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해야 차트 도구 메뉴가 열리고요. 디자인 메뉴에서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차트 이동 메뉴 열어서 새 시트 선택하고요. 제4작업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차트 시트 만들었습니다. 차트 시트는 지금 1작업 앞에 제4작업에 입력된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제일 뒤로 돌려야 되죠. 시트 잡아서요. 시트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뒤로 3작업 뒤로 드래그해서 3작업 뒤에 4작업으로 위치 이동까지 3번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1번, 스타일 6번을 선택하는데요. 차트 시트에서도 차트가 열려있다고 해서 메뉴 없죠. 차트를 선택하고요. 디자인 메뉴의 앞에 있습니다. 빠른 레이아웃 1번이고요. 스타일은 6번입니다. 6번, 2, 4, 6. 스타일 6번 선택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5번부터 9번까지 모두 푼 다음 마지막 문제 풀 때 출력 형태 맞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영역 서식입니다. 영역 서식의 차트는 차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트 영역이 된 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열고요. 글꼴 굴림 12 하겠습니다. 열어놓았다는 건 지금 내가 차트를 선택하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옆에 서식창을 여는 거고요. 글꼴은 홈 메뉴가 제일 편하죠. 굴림 12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꽃다발은 서식창에 가서 해야겠네요. 채우기 메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 가서 꽃다발 선택하겠습니다. 꽃다발 선택해서 서식 넣겠습니다. 다음 영역 서식의 두 번째 그림은 그림 영역 서식을 얘기하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안쪽 영역이 그림 영역이고요. 그림 영역의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입니다.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 1 선택해서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겠습니다.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은 제일 먼저 제목을 텍스트를 입력해야죠. 차트 제목 지우고 아레나 극장 및 동산 아트센터 예매 현황. 자, 제목 입력하고요. 도둠에 24포인트 굵게 있습니다. 다시 홈메뉴 가서 도둠에 24포인트 굵게가 선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가 있습니다. 다시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가서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 선택하고요. 테두리는 실선 너텍 검정색으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실선. 작업 하나 있고요. 서식입니다. 관람료 대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지정을 하죠. 차트 메뉴 열어서 둘 중에 하나의 어쨌든 차트 종류가 변경돼야 되는 디자인 메뉴의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요. 둘 중에 한 개의 차트만 바꿀 때에는 콤보 메뉴 갑니다. 콤보 메뉴 가서 관람료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잘 보셔야 돼요. 관람료를 지금 묶고 세로 막대형인 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요.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죠. 지정한 다음 나머지 얘도 원래대로 있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예매 수량은 원래 그래프였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돌려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입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을 바꾸죠. 먼저 그럼 표식을 선택하셔야 이 메뉴가 나올 거예요. 표식을 선택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열리고요. 채우기 선 메뉴에서 표식 그리고 한 번 더 표식 옵션 들어가면 보입니다. 기본 제공의 삼각형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레이블을 살펴보면 캠핑 가는 날인데 캠핑 가는 날에 표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관람료에 그렸다라고 보기엔 너무 멀죠. 그럼 캠핑 가는 날에 예매 수량으로 확인하시고 예매 수량을 한번 누르면 모든 데이터 계열, 예매 수량의 모든 데이터 계열이 선택될 건데요. 한 번 더 선택해서 해당되는 내가 지금 계열을 표시하고자 하는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구성 요소 추가죠. 구성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제 눈에는 지금 안쪽 끝으로 보이거든요. 안쪽 끝에 잡고 그래프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눈금선입니다. 선 스타일 파선이죠. 주 눈금선 선택해서 채우기 선 메뉴 가서 선에 가서 대시는 선 스타일 파선 선택해서 파선 넣고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 가로축, 보조축 세 가지를 축을 참조하여 변경을 할 건데요. 기본 세로축부터 하겠습니다. 기본 세로축의 시작은 최소는 1000이고 최대는 2000인데 지금 제 그래프는 3000이 그려지고 있죠. 축을 더블 클릭하면 축 서식이 보통 이렇게 열릴 거고요. 바로 이 축 옵션이 열리지 않고 채우기 선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축 옵션 열어서 축 옵션에서 최소와 최대를 수정하고요. 0에서 2100매로 수정하고요. 단위는 0에서 0에서 300, 300에서 600으로 300 단위로 그려지고 있죠. 주 단위를 30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축 가겠습니다. 보조축도 역시 수정이 필요하네요. 보조축 더블 클릭해서 정확하게 축서식 여서서요. 최소는 0이고 최대는 105,000이네요. 5,000 수정하고요. 단위는 0에서 1,500, 1,500에서 15,000, 15,000, 3만 1,500 단위로 15,000 사이로 그려지고 있죠? 15,000 사이 입력해서 그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0이 다시로 표시되고 있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0의 이제 셀 서식의 표시 방법이 숫자일 땐 0이지만 회계일 땐 이렇게 다시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의 저희가 위 앞전에서 1작업에서 관람료 이거 넣을 때 여기 쉼표 스타일 넣으셨잖아요. 다 쉼표 스타일 사용하셨나요? 쉼표 스타일로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 넣으신 분들은 이 서식이 지금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서식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얘를 다시 그럼 회계를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0을 다시로 표시가 될 건데 맞춰주려면 여기 아래 있습니다. 축 옵션 맨 아래 표시 형식 이 메뉴 들어가셔서 0을 다시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로축 가겠습니다. 가로축 지금 6개가 있는데 저희는 8개가 그려져 있죠. 8개 중에 2개를 지금 지워야 되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메뉴 가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에서요. 가로축에 있는 필요 없는 거 빼겠습니다. 새 친구, 캠핑 가는 날, 히스톨 보이즈, 꽃씨를 심는 우체부 필요 없고요. 체크 해제.
이야기 기계, 그림자 사는 마을, 황금 물고기, 그리스가 필요 없네요. 체크 해제. 여기 체크 해제하고요. 법예명까지 변경하고 나가겠습니다. 법예명을 살펴보시면 예매 수량은 법예명이 동일한데 관람료 단위 1이 지금 줄바꿈되어 있죠. 줄바꿈되어 있는 예매 이름을 다시 한 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법예 항목 계열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관람료 단위 1을 선택하시고요. 편집 메뉴 들어가서 참조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줄바꿈 입력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데 한 줄로 입력하기 위해서 얘를 바꿔줄 거예요. 다 지우고 이름을 다 지우고요. 관람료 단위 1 한 줄로 입력해서 확인 버튼, 마지막 확인 버튼 눌러서 법예까지 8번 문제인 법예까지 한 줄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9번 도형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아래와 같이 입력하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최다 예매 입력하고요. 별도로 뭐 얘는 이렇게 하고서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해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엑셀 데이터의 기본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정렬이었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고요. 글자는 검정색, 채우기는 흰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서식의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까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모양 변경 점을 이용해서 외평선의 꼬리표를 조금 바꿔주고요. 도형까지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해야 될 거는 각 축에 가로축, 세로축, 보조축에 실선 넣는 거, 그리고 눈금선 파선의 선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거, 차트 영역의 서식을 검정색으로, 차트 영역의 선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것까지 작업하겠습니다. 자, 축 잡고 채우기 선에서 실선 검정색 넣고요. 가로축 선택하고 검정색, 아이고 검정색이 안 됐네. 보조축도 검정색, 전체 파선도 실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차트 영역의 채우기 선 메뉴 채우기도 실선에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